저는 3년차 싱글데디 호민이라고 합니다. 9살의 첫째 딸이 있고요. 35개월이 된 4살 둘째 딸이 있는 딸 둘 아빠입니다. 친구 같은 부모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사실 늘 제가 하고 싶었던 아빠는 친구 같은 아빠였습니다. 이제 싱글데디가 되면서 아빠다운 아빠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바꿨어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됐냐? 육아를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상이나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 거기서 권위와 규칙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삐뽀삐뽀 하정은 그런 이야기 하셨고, 유퀴즈에 나왔던 아주대 조선미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모두 부모님에게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전문가다라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친구 같은 아빠가 늘 되고 싶었어요. 나는 이렇게 막 좀 무게 잡고 이런 아빠보다는 진짜 막 장난도 치고 농담도 따먹고 이래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커갈 때 당시는 아빠들이 대체적으로 다 무뚝뚝했습니다. 저희 친아빠도 굉장히 무뚝뚝한 스타일이셨어요. 무뚝뚝을 넘어서 좀 다가가기가 어려운? 어느 정도였냐면 아빠가 쉬는 날에 아빠한테 다가가서 놀자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빠가 쉬는 날을 되게 불편해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정적인 아빠들이 되게 부러운 거예요. 막 에버랜드 놀러가고 롯데월드 놀러가고 어디 틈만 나면 쉬는 날에 어디 놀러가는 아빠들, 그리고 막 아빠한테 올라타고 우리 아빠 최고야 막 이런 아빠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아빠, 무조건 이야기 들어주는 아빠, 나의 휴일을 막 다 녹여서 내 몸을 다 녹여주는 아빠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친구 같은 아빠로 4년, 5년 정도 살다 보니까 장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친구 같다 보니까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저도 내 아이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느낌이 들고 아이도 저를 굉장히 가깝게 느끼죠. 친구 같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진짜 서스럼 없이 이제 하는 그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떻네 저쨌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건 단점들이 더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겠죠. 단점들은 뭐가 있었냐면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친구같이 지내다 보니까 오늘은 뭐 이럴 수 있지, 나도 이 규칙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럴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아이 입장에서 왜 오늘은 안 돼요? 요런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 한번 그래 그냥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 좋게 좋게 넘어가자 하면 나중에 왜 그때는 됐는데 이게 안 돼? 이런 태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저의 성향 자체가 사실 매섭거나 냉정하거나 딱딱딱 끊어지는 성격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고 거의 넘어가주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부탁을 다 들어주고요.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단점이 거절과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요. 친구가 부탁 안 들어주면 삐지는 거 마냥 일부러 거절감을 느끼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규칙 안에서 안 되는 부분, 이건 안 돼 했을 때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안 돼, 왜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갖고 좌절감을 가져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안 된다는 말 자체를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부정을 못 견디는 거예요. 거절을 못 견디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거절이 자기 자신을 거절한다라고 느끼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권위가 없다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손흥정 선생님이 쓴 책을 읽었을 때 확실히 깨달았던 건데, 친구이기 때문에 그 말 권위가 있을 수 있겠냐? 라는 식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친구는 친구지. 친구 간에 권위가 있으면 안 되잖아. 마지막 단점은 못 믿어요. 진짜로 아빠를 못 믿습니다. 이게 뭐 케이스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아빠 믿고 괜찮아 해! 라고 하면은 아빠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든지, 그 전에 많이 보이던 모습 중에는 주변에 아빠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내리 깎아요. 그런 단점들이 있었고, 물론 지금 첫째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이제 성숙해지는 모습을 갖춰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 흔히 말하는 와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지? 이런 모습들 제 영상 중에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막 화가 나서 미치는 그런 모습. 우라통이 터져버릴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거를 영상을 남기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서. 말을 너무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금쪽이 같은 모습이 솔직히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금쪽이에서 DM도 왔었어요. 연락도 왔었어. 이 방송 해볼 생각 없냐고. 그렇지만 거절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 얘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정말 멋진 어른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도 편하고 좋고 나도 편하고 좋고 서로에게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릴 적에 착각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권위라는 게 딱딱하고 묵뚝뚝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권위가 있어도 따뜻할 수 있고 권위가 있어도 가정적일 수 있고 권위가 있어도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육아책이나 뭐 여자친구나 영상들이나 보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이 내가 이제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규칙들이 조금 무너지고 권위들이 조금 무너지는 게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권위가 있다는 건 정해진 규칙 안에서 서로를 편하게 하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도 있지만 아까 앞서 말했던 우리 손흥정 감독님이라든지 하정 선생님이라든지 조선미 교수님이라든지 이 세 분의 이야기 포함 이 육아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더라고요. 내가 앞서서 지켜주고 아이들이 믿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따라올 수 있게 해야 함을 이 주변 여자친구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그런 친구 같은 모습의 아빠보다는 조금 권위적인 모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아이들에게 규칙을 정해주고 그 규칙대로 꼭 따라올 수 있게끔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여자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첫째 열매에게 존댓말을 쓰게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점차 잘 쓰고 최근에는 정말 구독자분 이야기한 것처럼 존댓말도 정말 너무 예쁘게 잘 합니다. 첫째가 이렇게 존댓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둘째가 말이 트이지 않았는데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언니 따라서 대답을 한다거나 뭔가 말을 할 때 존댓말을 조금 섞어서 하더라고요. 네 라고 하든지 미안해요 라든지. 권위라는 게 규칙이라는 게 이게 있으면 아이들도 편할 수 있고 심지어 그 규칙을 정해놓음으로써 나도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거를 요즘에 조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전 같은 모습이 조금 있어가지고 막 흔들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 같은 성격이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오늘은 좀 이게 간단하게 먹을까? 뭐 밥 말고 다른 거 빵 먹을까? 뭐 요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권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권위를 세우고 아이들이 아빠를 믿고 따르고 나 또한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권위가 있으면 아이들도 나를 믿을 수 있고 나는 또 그로 인해 육아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게 최근에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이제 권위를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자친구가 저에게 추천해준 것처럼 존댓말 하는 거를 한번 해보셔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저의 이런 유튜브 생활을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까지 가입해주시면 정말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